자,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자료는 사실은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들에게 배부가 된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오늘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가시고 또 이제 공감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와이너스 열중과 신념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렇게 이제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교육이나 세미나라는 것들을 부모님 대상도 하지만 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료는 똑같이 저희가 재원생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2부 시작을 할까요? 네. 예. 정식으로 먼저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와이너스 열중과 신념의 중등부원장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 이견각의 소장으로 서 있는 오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원생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전 이름은 잘 모르는데 노랑머리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노랑머리인데 아마 특목 설명회 이전에 저를 봤으면 저는 봄에 이렇게 초록머리였다가 어저께 날이 더워져서 다시 여름에 파란색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 이름은 몰라도 저는 아는 척 하더라고요. 자, 오늘 계속 이어서 갈 얘기인데 좀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대입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지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도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자료에 있죠. 그죠? 예. 마지막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정시 얘기, 수시 얘기 나올 때 정시로 가는 게 좀 쉽지 않고 또 쉽게 말하면 9등급제가 5등급제 될 때 그것도 좀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그래서 오늘 1시간 아니고요. 한 3, 40분 동안 저랑 하실 텐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저랑 지금 이제 이걸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좀 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니가 만약에 대학교에 입학 사정관이다 혹은 교수님이다 그러셨을 때 어떤 우리 애들을 뽑고 싶은지 그 기준으로 한 3, 40분 들어주시면요. 지금 바뀌는 제도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전부 다 이제 교수님이세요. 그렇게 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각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까 원장님께서 아까 1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애들 영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진로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왜 계열하고 진로 찾기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어가지고 공부시켜서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부라는 거, 요거 학교생활기록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선택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게 그쪽에 포커를 좀 맞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최소한 학기 단위나 혹은 지금 고등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좀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고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아까 명단을 제가 봤는데 여기 초등부 어머님들도 한 3-4분 와 계세요. 근데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학교 생활 기록부 항목 기억하세요? 한번 보셨나요? 이제 보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저기 인적사항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출결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여전히 좀 기록하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거지 중학교는 없는 겁니다. 창체활동이라고 해서 옛날에 자동봉진 해가지고 봉사활동 빠졌지만 이런 활동도 기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성적이죠. 성적인데 이제 과목별 성적도 있지만 여기 보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줄여서 이제부터는 세특이라고 할게요. 노랗게 했습니다. 독서활동 사항 기록도 여전히 있고요. 마지막에 담임선생님 보통 쓰시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중고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입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입시 입학사정관들이라면 이 많은 항목 중에 생활기록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정식은 수식은. 어느 항목을 제일 주의 깊게 볼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인적 학적 사항을 볼까요? 이거는 왜 주소지 나와 있고 학교 나와서 이거는 거의 못 보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볼까요? 네, 이건 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생기부가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3개년치에 보면 예전에 좀 공부 좀 하고 성실한 친구들은 저희 때도 그런 친구 대부분 있었지만 일단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픈 경우도 물론 여전히 지금 예나 지금 있지만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좀 아라비아 숫자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데 일단은 조금 명문 대 명문고 입장에서 봤을 때 생기부를 저희가 항상 받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그러면 출결이 좀 특이한 경우 뭐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좀 몇십 번 빠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좀 병결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 눈여겨보게 되겠죠. 어쨌거나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상급 학교로 갈수록 출결 사항을 조금 눈여겨볼 때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상 경력 볼까요? 대입이건 고입이건 잘 보기가 쉽지 않죠. 특히 대입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사교육이니 뭐니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럼 뭘 볼까요? 이걸 볼까요? 학창 시절에 어떤 자격증을 했고 이것도 물론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비중으로 보기가 마찬가지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볼까? 이걸 보고 볼까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런 거 볼까요? 보긴 보겠죠. 가장 크게 보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항목이 뭘까요? 예, 가장 큰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성적이죠. 네, 성적이에요. 특히 이제 대입에서는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자세하게 교수들이 들여다보는 게 이쪽 과목이에요. 네, 물론 좀 이따가 오늘 아침인가 그 고입 질문하신 분 있는데 특목고 쪽에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6월 28일 날 제가 했을 때 고입에서는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본다. 담임선생님 얘기한다. 그 얘기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목고 그 얘기할 때는. 그래서 고입에서는 이쪽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대입 얘기니까 요거 이제 잘 만들어가는 거. 독서활동 상황도 여전히 기록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여다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인데 아마 오늘 주제는 요 노란색 세특사항 얘기로 좀 들어갈 겁니다. 이거 저기 새로 생긴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그죠? 네. 2022학년도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처음으로 지금 겪게 되는 세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죠? 걔네들이 대학 들어갈 때가 2028학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제도에서 처음으로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을 뽑을 텐데 아직 대학 당국들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1들 이제 1학기 끝났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뽑아야 되나 5등급 제건 뭐 통합과학, 통합사이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뽑아야 되나라고 많은 고민들을 하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대학마다 이런 걸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위에 있다는 서울대학교가 제일 먼저는 아니고요. 2028학년도에 우리는 이런 걸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큰 가닥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꼭 그런 거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연세대 고려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들이 방향이 저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좀 참고는 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PPT 하는 것은 그래도 다 넣을 수는 없고요.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가겠다. 그것만 좀 좀 오늘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어떻게 뽑을 거냐. 근데 수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활기록부 서류 다 보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빨간 부분 과목 선택 이수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과목 공부한 거에 수준과 깊이를 보겠다. 느낌 오시죠? 예. 근데 수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정시는 어떨 거냐? 정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냥 수능만 보고 뽑는 게 단순하게 정시였는데 그게 아니라 정시에서도 과목 이수 충실도를 보겠다. 아까 수시나 정시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택 과목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공통 과목 말고요. 고2, 3, 고2학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가지고 그거를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변별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선택 과목을 뭘 했나를 보면 그 학생의 진로와 꿈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니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깊이 공부했는가 그 과목들을 당연히 보겠죠. 예, 그래서 특히 세특사항 같은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써줄 텐데 그 기록까지 보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 친구가 공부를 했는지 그 진심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런 걸 보겠다라는 게 수시가 아니라 문제는 정시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 정말 단순하게 정시는 11월 달에 수능만 보면 그 성적으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고1인 2028학년도부터는 서울대학교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뭐 그때 가봐야 또 알겠지만 하여튼 그 여파 크죠. 그래서 아마 그 원장님 얘기하시지만 우리 저기 고2, 고3 애들 그 세대만 해도 지금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첫 학기 성적 나왔잖아요. 예, 지금은 좀 빠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1 딱 끝나고 겨울방학쯤 되면 저희한테 와서 선생님 저 수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1년 동안 해보니까 내신의 벽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쯤 나오는 단어가 옛날 같으면 영포자, 수포자였습니다. 보통 고1 말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2학년 가서부터는 선생님 그래서 전 정시 파이터가 될래요.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똑같은 걸 교육할 때 미안하지만 지금 고1, 중3, 뭐 중2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정시 파이터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옛날 지금 2학년, 3학년 선배들까지의 단어고 왜냐하면 정시에서조차 생기부를 보고 생기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이거는 11월 달에 고3 때 셋째 주 목요일 날 보는 시험 하나 잘 봤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학교인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걸 참고로 하고 방향을 좀 잡겠죠. 이것들을 이제 애들이랑 지난주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알아야니까. 자, 그래서 빨간색만 보셔도 그냥 아까 똑같은 내용이 그죠? 예,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겠다. 특히 이제 공통 과목 말고 선택이 일반 뭐 진로 선택, 융합 선택까지 이제 융합 선택 늘어난 거죠. 거기까지 폭넓게 선택 과목을 좀 봐야 이 친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고등학교 3년을 지내는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니라 서울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읽다 보면요.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위계를 고려하겠다라는데 우리 학생들이 위계란 단어를 잘 몰라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어머니, 아버님 아시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이들한테 설명하려고요. 이걸 띄워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알겠지만 어떤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일부 과목은 선수 과목이 필요합니다. 물론 선이수 과목은 선수 과목이라는데 우리 애들은 선수가 무슨 축구 선수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미적분을 듣지 않았는데 기하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들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이렇게 뭔가 영어의 문법 같은 거죠. 그죠? 뭔가 이렇게 이어져서 기존에 어떤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넘어갈 텐데 수학도 그렇잖아요. 방정식을 알아야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갈 텐데 고차 방정식 신청한 애가 선생님 미지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래서 나중에 뭐 실용 통계 같은 게 지금 문과에서 굉장히 되게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지만 이런 걸 하려면 이걸 먼저 좀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이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띄워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목명이 굉장히 많은데 과학만 하더라도 갑자기 2학년 돼가지고 뭐 생물의 유전을 듣고 싶어요. 근데 선수 과목으로 생명과학을 듣지 않았으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기본적인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 곧바로 유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도 힘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 과목에 대한 것들을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제 2020학년도 교육과정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과목 편제에 이제 얘기가 들어갈 텐데, 복잡해. 아까 그 자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보시면요. 다른 과목은 됐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수학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 공통과학 말고요. 1학년 때 하는 그 말고요. 세 보셨어요? 혹시 과학 선택 과목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으세요? 애들 보고 저는 세 보라고 했어요. 사회도 제가 하나 드렸죠. 사회는 몇 개 과목 정도가 선택 과목 되어 있죠? 대략? 20개? 19개? 애들 막 세더라고요. 자, 그럼 고1 때까지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다 공통수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2, 고3 4학기잖아요. 4학기 동안 과학 20과목을 거의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사회 19과목을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세대보다 조금 더 세분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고1 친구들은 아직 고2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지금 학부님들은 아시겠지만 1학기 끝날 때쯤 벌써 다 제출했어요. 나 2학년 1학기 때 6개월 뒤죠. 거의 못 듣겠습니다. 심지어는 2학년 2학기 때 1년 뒤죠. 못 듣겠습니다. 학교에서 다 조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면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때는 뭐 물화생지 기억하세요? 네, 물리학, 화학, 생명, 지구과학, 물화생지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시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뭘 했냐면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문제 한번 드려요. 역학과 에너지는 물화생지 중에 어느 과목일까요? 물리학 같죠. 그죠? 역학, 심.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는 또 무슨 과목일까요? 저 처음에 들었을 때 에너지 들어가잖아요. 그저 물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질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원자, 원소, 분자,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들어서는 저희가 더 헷갈리나요? 에너지, 힘 이러니까 무조건 물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헷갈렸던 거 있어요. 저기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 딱 들어도 기후변화 그러면 과학 쪽 같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이 있대요. 이거 무슨 과목일까요? 저는 과학인 줄 알았어요. 똑같이. 이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명 자체도 상당히 세분화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저처럼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해서 아이들에게 준 자료가 어머니 아버님 보시는 겁니다. 예, 시간 날 때 집에다 각자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런 것들을 대충 물론 더 딥하게 가면 찾아보면 되죠. 예, 근데 그냥 갖고 다니라고 제가 종이를 하나 줬어요. 어쨌거나 이런 교육 과목들은 이제 아이들이 선택해 가면서 점점 커가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보면 고교학점제 말이 많죠. 뭐 그죠? 뉴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학교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84학점을 이수하고 나머지 반 조금 넘죠. 90학점은 학생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창치활동 18학점 들어가면 192학점이 이수가 돼야 고등학교가 졸업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 대학 다닐 때 기억나세요? 갑자기 저 이거 보면서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 몇 학점 이수했죠? 학교마다 다른가요? 네. 제 기억은 14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저 참고로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됐어요. 미국 대학이 있었는데 미국 대학도 120학점이었어요. 근데 여기 시간이라는 게 그거 아시죠? 얘네가 192학점이라는 것은 그 3학점짜리 2학점씩 좀 이따 나올 텐데 그 3학점이면 그 뭘 의미해요? 일주일에 3시간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4학점이면요. 4시간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비슷해요. 그죠? 네. 2학점이면 2시간. 어쨌거나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도 마치 대학교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겠다라는 게 그냥 주요 골격입니다. 맞죠? 예. 교육과정도 이제 더 깊이 왔더니 공통교과는 사실 기존의 친구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1학기, 2학기 공통, 통합사회, 통합과외 여기까지는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수능 아까 얘기하셨지만 수능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늘어서 융합 선택까지 또 생겼죠. 빨갛게 제가 좀 해놨어요. 예. 기존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좀 생소한 과목들일 수도 있죠. 융합 선택 왜 저런 말을 붙였을까요?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융합형 인재니까, 그죠? 예. 아무튼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고1 때까지는 공통 과목을 하다 보니까 공통 과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만약에 고등학생 200명, 300명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수강하는 거고 인원이 많고 거기서 5등급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요것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수상하 정도 지금 선행을 좀 많이 해온 친구들이 보니까
1등급 안에 들어가더라. 다시 9등급제로 해서 5등급제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현실적인 얘기로 몇 등급을 유지해야 될까요? 1등급이요. 아까 그 데이터 보셨죠? 예, 작년에 수능 인구가 뭐 46만 3천 명이 넘게 봤는데 제가 계산해 봤는데 서울대 연대고대가 9,100명 정도 뽑잖아요. 한 2%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의치한 수의대, 뭐 교대, 뭐 경찰대, 카이스트 다 합해봤자 10%, 11%니까 진짜 1등급이 아니면 진짜 우리 애들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선행을 좀 미리 빼도라고 좀 얘기를 아이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했어요. 필요성 때문에. 두 번째는 일반 여기서부터까지 문제인데 여기 좀 보면 선택 과목을 만들어가면서 그 학생의 스킬, 나무 그런 걸 만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딥하게 가보실게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제가 하는데 사회 과목의 여행지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과학 과목의 이런 과목들은 제가 좀 이따 표에도 넣어놨지만 따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다른 것들은 상대평가인데 얘네 융합선택 과목은 뭘로 볼 확률이 커요? 뭘로 본다고요? 절대평가. 근데 우리 애들은 물어봤죠. 니네 상대평가가 좋아? 절대평가가 좋아? 당연히 절대평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들어야 하면 더 좋겠어요. 이런 거보다는.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죠. 어쨌거나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얘기를 할까? 오늘 특목 설명은 안 하는데 그래도 고시외 과목이란 게 설치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학교마다 기본적인 선택 과목 이외에 자기네 학교 특성에 맞춰서 또 다른 과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이런 과목들이죠.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이란 과목. 이건 그나마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호모 스토리텔리쿠스 과목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저희 때 없었죠. 호모는 이게 인간이잖아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야기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얼핏 느낌에 인문학 쪽 같아요. 문화 쪽 같고 사회 쪽 같아요. 그죠? 항공기 일반 과목이 있는 학교 있어요. 이거 어딜까요, 이런 거는? 예, 뭐 여러 군데 인천 하늘 겁니다. 근데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특목고 누가 계속 물어보시던데, 특목고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네 학교의 특성을 맞춰서 고시외 과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솔직히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고 깜깜이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교과목을 생기부에 써놓으면 알지 않겠습니까? 얘가 일반고 출신인지 특목고 출신인지. 하여튼 특목고이기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안양권의 일반고는 이런 거 없고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안양권에 지금 고등학교 때문에 지금 여기 다 모이신 건데 학교별로 저렇게 많은 20개, 19개, 뭐 10몇 개의 과목을 다 깔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내가 우리 중3한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과목을 편제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어쨌거나 어떤 과목을 들을까? 이건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예전 같은 이런 방법이 이렇게 학생부만 보는 대학도 있고요. 면접 보는 대학도 있고요. 반면에 서류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죠? 교과 원래 성적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보겠다는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시시각각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종합 보실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근데 얘기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종합 전형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다 보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기사에서 따왔는데요. 2022학년도 그 교육과정을 바뀌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만 보고 뽑기가 쉽지 않아지니까, 왜냐하면 5등급제이기도 하고 변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볼 거냐라고 선생님이건 입학사정관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라고 했더니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교과 세트까지 다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건 종합 전형이건 지금 현재 종합 전형이죠. 예전보다도 오늘 키워드인 선택 교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게 자꾸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이제 진짜가 이거죠. 우리 지역
우리 안양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지역이 1구역이 이제 안양시고 2구역 과천시, 3구역이 군포시, 4구역 의왕시인데 그 안에 있는 특목고 일반고가 이렇게 있죠. 안양이 고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13개지만 남자 여자 빼면 각각 11개라고 봐야 되고요. 과천 2개 학교고요. 군포도 있고요. 의왕시가 하나 늘었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군포 3번지에 살다가 2주 전에 의왕시 이사 가서 내송고가 하나 늘었습니다. 여기 이제 남녀가 대부분이고. 자, 이 중에 하나 우리 애들이 가야 됩니다. 가시는 방법은 그냥 보시고 가는데 추첨 가죠. 그래서 학군이니까 학군이라는 건 아까 4개 시를 다 합해서 1, 2, 3, 4, 5 쓰게 합니다. 반면에 안양시면 안양시, 군포 3보시면 군포 3보시로 쭉 쓰게 하죠. 약간 비율은 같은 시에서 60% 좀 반 이상을 뽑는 걸로 원칙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멀어지면 애들 힘드니까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추첨한다라는 것도 애들은 처음이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 제가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해서 이제 3학년 되면은 이제 여름방학 전으로 나오죠. 가정통신문 일지망 안양시 기준으로 오늘 안양시만 좀 얘기할게요. 일지망 11지망 뭐 쓸 거냐 나와서 아마 빠르면 여름방학 직전에 늦어도 여름방학 후에는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 2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1년 뒤에는 결정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그게 있어요. 옛날에는 좀 고등학교, 대학교 되지만 가는 게 선택하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 일단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뭐 예나 지금이나 가까운 데 가고 싶다. 아니면 기숙사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세요? 입결이죠. 솔직히 입결이잖아요. 뭐 서울대 몇 명 보냈냐. 근데 고교 선택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한번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입결만 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인 요소가 또 생기는 거냐 해서 기존에 서열화되어 있던 그런 고등학교들도 이게 들어오면서 약간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오늘 끝나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수학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영어 선생님이지만 저도 이과생이라서 예나 지금 입시 쪽에서는 수학이 가장 큰 변수죠. 그죠?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때는 여기는 모든 학교들 어머님 아버님께는 제가 이거 가로로 드렸죠. 맨 마지막에. 네, 13개를 가로로 제가 세로로 이렇게 자르려다가 보기가 힘들어서 가로로 보시는 게 더 편하세요. 13개 쫙 늘려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7개에서 잘랐습니다. 1학년 때는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2학년부터 그래도 우리 안양 지역 13개 학교는요. 기본적으로 대수하고 미적분을 다 까셨어요. 특히 학교마다 좀 다른 게 여기 제가 강조표 밑줄 쳐놨잖아요. 여기 보면 기하가 어디는 기하가 하는데 이거 다음 걸 봐야 되나? 학교마다 좀 다른데 어떤 과목에는 밑줄이 좀 쳐져 있어요. 그죠? 여기 기하는 아니고 미적분 완 이렇게 해놓고 하고 밑줄이 쳐져 있는 거는 이 학교 학생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렇게 밑줄이 없는 과목 있죠. 요거는 선택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만약에 추운 걸 다녔다라고 하는데 2학년 때 기하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미적분은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근데 요거 보면 수학 얘기 좀 깊게 할게요. 아까도 수학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학창 시절에 만약 다시 돌아오면 어떤 과목이 가장 수강하기가 싫으세요? 어차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적분 안 하실 거예요. 미적분도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 원은 해도 원은 좀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투까지는 진로에 따라 다르지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 저도 그렇지만 기하를 잘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기하 벡터. 네,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보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문과 계열을 지향하는데 기하를 듣겠대요. 보통 우리는 문과생이 아니라 이과생에서도 예를 들면 이과도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 순수과학이나 특히 공대 갈 친구들. 걔네들은 거의 필수로 기하학을 생각을 하죠. 근데 약간 의대, 치대, 메디칼 쪽은 굳이 의학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잘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으로 깊이 들어가기 바쁜데 기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하 쪽은 잘 안 해요. 어쨌거나 항상 그랬듯이 기하학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좀 팁을 준 게 이제 융합형 이제 시대잖아요. 문과건 이과건 기하학 같은 거는 그렇게 예전 세대처럼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두라 그랬어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아까 공통 수학이나 좀 인기 있는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전교생 200명 중에 거의 150명, 100명이 드는 것. 거기에서 1등급 받는 거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하학은 전교생에서 20명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쉽게 2등급 받는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입학사정관이세요. 문과 쪽에 계세요. 아니면 생명과학 쪽에 계세요. 근데 지원자를 봤는데 이 친구는 굳이 안 들어도 될 기하학을 들었고요. 대부분의 학생 180명은 쉬운 걸 좀 물한 걸 듣는데 이 친구 20명 들어가고 아쉽게 2등급 됐지만 기하학을 들었어요. 어떻게 눈길이 좀 가세요? 특이하죠. 아까 동안고 여학생 친구는 이제 1학기 끝났는데 저한테 상담한 게 뭐냐면 통계학과 가려고 하는데 기하학을 하겠대요. 저 좋다고 했어요. 문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계인데 미적분도 아니고 확통도 아니고 기하학을 한다.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튀고 싶은 거죠. 비슷해요. 통계 보면요. 아까도 수학의 여러 과목 중에 기하학이 조금 많이들 신청을 안 하세요. 대학 교수들도 알고요. 사정관들도 다 알아요. 근데 굳이 몇 명 듣지도 않은 그 어려운 과목을 학창 시절에 왜 하려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플러스로 볼 수도 있답니다. 도전적이죠. 티내는 겁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 과목인지 알지만 도전했고 아쉽게 2등급 했지만 그래도 공부했다. 이 친구가 오히려 공통과목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1등급 받는 애보다 더 눈에 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리고 어저께 지난주에 애들한테 그랬죠. 여기 우리 안양권의 기하 고등학교 보니까 기하학이 있죠. 보통 13개 학교 한꺼번에 기하학이 언제쯤 2학년 2학기 때 있죠. 그죠? 근데 여기 관양고는 1학기 때 있고 배경도 1학기 때 놓고 1학기 때 놓은 학교도 한 두세 개 있죠. 무슨 차이 있는지 아세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2학년 1학기 때 대수하면서 기하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미적분과 기하를 하는 게 좋을까? 별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하학인데 가뜩이나 내가 잘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을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2학기보다 1학기에 하는 게 조금 더 학생 입장에서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수학 좀 하시면 대수학이랑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조그만 팁.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기하학의 수학 얘기하면서 제가 기하학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디테일에 갔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온 거 아닌데 저는 개인적인 것 때문에 제가 빨간색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학문이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AI가 지금도 이슈지만 우리 애들이 10년, 20년 뒤에 사회 나갔을 때 AI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필요성이나 활용도는 지금보다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이왕 제가 학창시절 고등학생이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 인공지능 수학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13개 학교가 다 갖고 있지 않고 3개만 갖고 있죠. 그죠? 어디 있죠? 성문고와 양명여고.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니고 제가 이거 만든 건요. 어머니 아버지 홈페이지 가시면 양명고등학교 총국 보시면요. 신입생들을 위한 올해 편제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학년별로 학교별로 다운받고 색깔은 노란색은 수학, 뭐 과학은 빨간색, 사회는 초록색 이거 하나하나 쳐가지고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만든 표예요. 표는 앞뒤 한 장이지만 며칠 밤 샜어요. 게다가 어떤 학교는 안 올려놨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렇게 됐잖아요. 동안고등학교는 3월달에 이렇게 올려놓고 지난달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또 학교가 변동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니네들이 직접 계속 업그레이드 해봐라.
말로만 1지망, 2지망, 3지망 어디 갈 거야가 아니라 시간 날 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그거 보고 그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바뀐지 한번 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라. 별거 아니잖아요. 애들 핸드폰 가지고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아무튼 인공지능 수학도 이렇게 세 개 학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실용 통계학 중에 실용 통계 같은 건 참 좋은 학문으로 많이 대학에서 그런 것까지 들었다 그러면 진짜 깊이 있게 들었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문과생 같은 경우 그죠? 네. 자, 과학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학도 위계 과목이지만 과학도 위계 과목이요.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건 진로 선택이건 아니면 융합 선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과학이 많아요. 사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과학은 많아서 쭉 가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1학년들은 지금 냈잖아요. 고민이 되죠. 한 친구는 메디칼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화학과 생명과학을 넣었어요. 이걸 해야 쭉 깊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의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 물리도 들을까 해요. 너 생명과학이라며. 네. 물리도 듣고 싶대요. 왜냐하면 물리학을 들어놔야 나중에 이거 연계과목 들을 수 있는데 물리학은 아닌데 그냥 아직은 1학년이니까 어린 마음에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거죠. 물리학을 안 들어놓으면 못 들으니까. 근데 너 왜 물리 들으려고 그래? 보통 아까 수학처럼요. 물화생지 중에 어머니와 아버님 학창시절에 어느 과목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니 왜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지구과학 아니셨어요? 아니세요? 물리세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답니다. 지금 애들도요. 물리학을 제일 선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요. 아까도 말했지만 메디칼 생각하고 있는 중학교 때 그런 친구인데 지금 고1이죠. 왜 물리를 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스펙트럼 넓히는 거 있지만 아까 그거 기하한 것처럼 저 과학 과목에서 남들 다 아는 생명과학, 화학 다 하고 오겠죠. 메디칼 애들. 그죠? 그런데 저는 물리학 쪽까지 조금 더 일부러 20명밖에 안 되는 15명밖에 안 되는 물리학 신청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거 한 줄 듣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 생각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냥 쉬운 거 들어. 저기 사회 과목에 뭐 문화와 역사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장려했거든요. 학업적으로 튀라고. 다시 말하면 선택 과목 지금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특히 아주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나 들을까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다면 뭐 기하, 물리건 간에 그걸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낫지 않다. 한 조건은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 1, 2, 3, 4, 5가 아니라 그걸 했을 때 네가 좀 하는 과목이라서 1, 2등급 받았을 때 괜히 자기가 못하는데 이 얘기 듣고 물리를 했어요. 3, 4, 5등급.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이런 물리학이라는 거 기하학을 좀 더 공부해 놨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정도 과목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1, 2등급. 그것도 미리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어요. 아직 중학생이지만. 너무 이른가요? 네. 아무튼 그런 것까지 가고 조금 더 과학 과목은 위계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색깔은 좀 흐린데 요거 좀 진해졌죠. 네, 이게 좀 더 깊이 있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보이세요? 이건 더 깊은 과목으로 제가 색깔별로 해봤어요. 근데 이왕이면 뭐 듣고 나서 과학과제 어떤 이론만 한 게 아니라 연구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실험 좀 직접 해보고 대학교 오기 전에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 교수님이세요, 공대 교수세요, 과학 교수세요, 고등학교 때 실험 좀 해보고 그냥 물리학도 아니고 이름 보세요.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까지 듣고 온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눈에 띄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듣고 싶어서 그런 걸 들어야 되는데 특히 과학적으로 좀 깊게 가는 학교들이 빨간색인 학교 어디 보이세요? 아까 과중고였던 부흥고 있고요. 신성고가 고급을 다 깔았어요. 그 다음에 양명고등 여기도 남자고등학교 아닌가요? 생명과학 실험 하나 깔았습니다. 우연인가요? 남학생들이 있는 과목들이 과학 쪽이 좀 이게 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걸 신청하는 아이들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깔난 얘기예요. 그 얘기도 했어요. 저희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 바뀌었잖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옛날에 9등급제로 나눠야 될 때는요. 어떤 과목을 만들고 싶은데 그 풀이 예를 들면 10명밖에 안 돼요. 뭐 15명이에요.
우리 학교에 뭐 고급 물리학 그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었어요. 9등급이 안 쪼개져요. 보통 25명 내외가 모여져야 한 반이 돼야 비로소 선생님 구해오고 학교 측에서도 그래 고급 물리학 해줄게라고 하는데 여기 일반고예요. 특목고도 아니고 고급 물리학 하겠다라고 25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고 또 소수 고급 물리학 하고 싶은 애들은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열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공통과목 딴 데서 들어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등급제로 바뀌었죠. 좋은 게 25명까지 풀이 안 커도 돼요. 10명만 있어도 돼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좋죠. 학교들도 왜 동안고진 바꾸잖아요. 10명 정도만 생기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된 조건이 또 있죠. 아이들이 어머님들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다음 주에 학기 오픈하는데 우리 애가 진로가 이러니까 이것 깔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선생님 구해오고 어떻게 반을 만들어요? 최소한 6개월, 1년 전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부모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는 지금 편제표에 없지만 고급 생명과학 실험을 넣고 싶다. 그러면 10몇 명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측의 요구를 이제 정중하게 하는 거죠. 생명과학 실험 우리 의대가래들이 한 우리 학교 지금 이번 기수 학년마다 다르잖아요. 이번 학년 좀 많은데 실제로 한 20명 가까이도 되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좀 생각해 주세요. 웬만한 학교가 그거 매몰차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죠. 수요가 있다면 서포트 해주고 싶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려면 학생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미리 최소 6에서 1년 전에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다음 학기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왜 안 열려요? 라고 해봤자 학교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미리 생각하라고 중학생들을 YNS들은 가르치고 있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과학 과목 보는데 다행스럽게 여기 보면 동안고 같은 경우도 고급을 여기 다 깔았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를 낼게요. 4시간 좀 넘었는데 제가 편제표 지금 보실 때 이 부분 좀 까맣게 이렇게 비활성화처럼 이렇게 색깔 넣은 거 아세요? 왜 넣었을까요? 예, 수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서류를 보고 뽑기 시작합니다. 아직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3학년 2학기 때 이거 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얘기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여기 있지만 아직 미래 얘기입니다. 요것 좀 1학기로 올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요? 우리 애들이. 애들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예. 또 어머니 아버님이 학교에 막 이거 하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라고 해서 제가 표 만들면서 생각하면서 한 게 이런 것까지 색깔 넣고 이런 거 색깔 넣은 게 그거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 아무튼 과학 넘어가고 사회는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사회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죠. 그죠? 특히 이제 정치, 경제 이런 과목들이 조금 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아이들이 이것도 호불호가 생길 때가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지리 같은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해가지고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있었으면 저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학이건 사회건 제가 여기 기후변화도 그렇고 밑줄 쳐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수학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선택 지정학 과목이고 사회과학의 이런 것들 요거 왜 제가 밑주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아까 절대평가니까 와 재밌겠다. 비교적 경쟁이 없는 과목이니까 수월하겠다. 그런데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변별력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적 호기심은 좋은데 선별할 때는 그게 큰 의미가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세학교 같지 않나요? 3학년 2학기 수시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들어가는 거 알고 밑에다 다 깔았습니다. 보이세요? 13개 학교, 수십 개 학교를 모이다 보니까 비로소 보여요. 퍼즐이 맞춰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 30분 전에 말씀 절대평가 좋죠.
부담 없고. 하지만 입시 쪽에서 본다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전 고등학교 된다면 여행지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사회 과목보다는 아까 수학과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위계 과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좀 미리 생각해 둘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이 그거죠. 우리 중학교 학생인데 아직 진로 계열도 못 정하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짜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꼭 하나만 짜지 않아도 된다고. 애들한테 뭐 되고 싶을 거야? 그럴 때 7개 계열이잖아요. 계열이. 그죠? 그 중에 2-3개 선택해도 돼요. 어차피 수시 6개 쓰잖아요. 중3 자소서 쓸 때 저 자소서 한 가지가 아니라 2-3가지 버전 쓰라고 해요. 나를 빙의하라고 했어요. A라는 나, B라는 나 해가지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부터 커가면서 중학생이라면 적어도 초등학생 좀 어리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특히나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오면은 예를 들면 상경계열 가고 싶은 애들은 뭐가 좋을까? 그러면 이제 형광펜 가지고 이런 과목에서 이런 거가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정보 쪽에 데이터과학 이런 거 좋을 것 같아. 라는 선생님이니까 조언해 줄 수 있죠. 이거 찍으시게? 이거요? 메디컬 계열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100% 그건 아니에요. 그냥 추천해주고 우리가 흔히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정치외교,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정치외교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죠. 외교관이 꿈이래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 저도 지키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신소재공학과, 에너지 뭐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이들마다 꿈이 다르고 또 맨날 바뀌어요. 중학생들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또 이번 주하고 달라요.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몰라도. 항상 궁금할 나이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그러죠. 그럴 때 이런 선택 과목들이 어떨까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저희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견각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다니면서도 진로 코칭에서 시험 같은 거 보고 해서 한번 계열이나 학과군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거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고등학교 학생부가 중요하지만 중학교 때 학생부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고 제일 중요한 거 원장님이 아까 말씀한 공부해야지. 학습적인 습관 들여놓고 이걸 정기적으로 점검하자라는 큰 틀에서 만들어진 게 이견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죠? 네. 고등학생들은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지금 진로진학 컨설팅, 중등부도 마찬가지죠. 중학교도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여름방학 때 이거 해줘야 돼요. 중3 같으면 지금 자기소개서 들어가야 돼요. 이거에 맞춰서. 그죠? 공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어떤 꿈과 어떤 생각 때문에 했다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9시월 때 중간고사 수행평가. 아까도 말했지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생기부 중에 하나가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옛날 선생님들은요. 생기부를 정리할 때 언제 정리하세요? 매달 매주 정리하나요? 우리 반 애들 걸? 혹시 학교에 계신 분 안 계세요? 보통은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1년치 고1 때 거 쫙 중2 때 거 쫙이죠. 근데 지금 고1 애들이요. 연말이 아니라 학기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때까지는 연말에만 좀 바빴어요. 우리 반 25명,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반 애들 거 쫙 세트. 진짜 바빴는데 지금 선생님들, 고1 선생님들은요. 요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세특사항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전부터 혹은 기말 끝나자마자 안양의 모 학교는 선생님께서 과목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쓸 거니까 이상 있으면 말해. 근데 이제 애가 봤더니 너무 추상적이야. 그냥 열심히만 했다라지 어떤 과학 실험 하시는데 그 주제 제목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키워드요. 그것 좀 넣어달라고 해서 확인받는 거. 근데 이걸 그 자리에서 하고 그 자리에 걷어가신대요. 바쁘니까. 그래서 애가 사정을 했대요. 저 이거 집에 가서 확인하고 내일 갖다 드리면 안 돼요? 라는 학교도 있고요, 지금. 반면에 어떤 학교는 이게 없으니까 학기말에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학교마다 지금 고등학교는 요번 학기 봤던 사회선생님, 과학선생님 수행평가 내용 다 적어내. 선생님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한번 네가 정리해서 적어내. 하다못해
A4지 하나 주고 요번 학기 과학 과목 들었던 소감문 적어내. 자율활동 보고서 냈던 거 다 적어내. 쫙쫙쫙쫙 지금 요번 주 다음 주 다 긁어보고 싶습니다. 왜요?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학교 나와서 이거 치기 싫거든요. 선생님들도 직업이 있잖아요. 방학 전에 이거 다 쳐야 되니까. 자, 달라진 점은 뭐냐? 예전처럼 학기 말에 하는 게 아니라 학기별로 세트가 씁니다. 학기별로. 그러다 보니까 학기별로 이게 맞는지 봐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학기 되잖아요. 그럼 2학기 때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도 봐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제 탐구, 수행평가, 특히 지필고사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수행평가 중요해지는 건 말 안 해도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줘야 생기부가 만들어져요. 예. 물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또 새 학기 여기 보면 이제 중3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해야 되고 이제 이건 특목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일반고도 마찬가지지만 12월 달에 중3 끝나면 바로 뭐 해야 돼요? 고등학교 계획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일찍 봐요. 중3은 11월 말에 다 끝나요. 그럼 12월 한 달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그냥 지나가고요. 1월 신정 연휴, 뭐 구정, 졸업식, 입학식, 2월은 가장 짧은 달이죠. 그러면 벌써 3월 2일이에요. 길지만 사실 짧을 수도 있는 겨울방학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3은 중요한 시기죠. 예. 그래서 물론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봐주고 있는 데가 이 경우가 물론 이제 고등부 1학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고등부 없으니까. 자, 이렇게 1교시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 영어 얘기 많이 하셨고, 그죠? 예, 그런 그다음에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이걸 해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 그래도 와인에서 애들은 이걸 잘해요. 애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학하잖아요, 그죠? 중학교 아이들 방학하면 꿈꾸는 거 아닌데 가끔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 출근하고 나면 자요 계속. 언제까지? 오후까지 자요. 왜? 밤새 유튜브 봤거든요. 릴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하실 때 데려오셔서 공부시키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세요. 10시보다 조금 먼저 오신 분도 계세요. 출근하면서. 그래 여기 들어오는데 그런데 저희 서머 캠프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적으로 이거 6시간입니다. 좀 더 길게 잡아야 되네요. 들어오면 SMS 가고요. 그 다음에 스카 아시죠? 방학 때 스카 본데 요즘 애들 스카 저희 때도 그랬잖아요. 독서실 간다고 공부 잘 되나요? 아니면 독서실 시간 내내 가방만 지키고 있나요? 보통 1층에 편의점에서 다 놀고 있던데 저희 땐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스카랑 비슷한데 저희도 뭐 공부하는 거 가리키는 강의형 캠프는 아니고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되려고 장소 마련해주고 그다음 들어오면 조교 선생님께서 체크하신 다음에 우리 애들 왜 재원세 플래너 쓰는 거 아시죠? 내가 오늘 영어 말고도 수학 뭐 할 거고 과학 몇 페이지 풀 거고 요거를 쭉 적어서 조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 그냥 시간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교 선생님이랑 아침에 계획했던 거 오늘 어디까지 제대로 하고 갔는지 그거 다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점이니까 애들이 그냥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어드바이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할게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하고 내가 무슨 교과목을 몇 장 몇 페이지 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하고 가는 게 조금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애들이 묻는 건데 중간에 나갔다 올 수 있나요? 근데 나갔다 오게 하면요. 안 봐도 뻔하죠. 핸드폰 들고 나가서 한 게임 한 판 하고 아니면 친구.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0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있어요. 그때까지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애들끼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상주해야 됩니다. 상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쓰는 거. 애들 또 여기 보면은 인강한다고 이거 봐요. 근데 그거 아시죠? 뒤에 가서 보면 창 다른 것도 띄어져 있는 거. 카톡하고 있거나 딴 거예요. 진짜로 몇몇 아이들이 그래요. 몇몇 아이들이. 저는 그거 다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창이 여러 개예요, 밑에. 네. 이런 것까지 좀 관리 감독하려면 왔다 갔다 들여다보는 선생님이 아니라 상주하는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주하는 어드바이저들이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처럼 보통은 조교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하죠.
저희 학원에 서머 윈터 캠프 보내보신 분 계시죠? 계시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던 친구들이 젊은 나이차가 별로 안 언니 오빠 뻘의 대학생 1, 2학년들이죠. 예. 그리고 가능하면 꼭 그런 거 아닌데 서울대학교 학생을 데려오죠. 못해도 의대? 요새 의대도 힘든데, 그죠? 조금은 공부 잘한 와이니 선배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하다가 영어 학원인데 수학이나 국어, 과학, 사회 정도 모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와서 물어보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것들은 서울대학교 1, 2학년들이 조금 봐줄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3개 이상한 거 가져오지 말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교 선생님한테 질의응답하는 것도 또 하나 스카와 다른 점이죠.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쭉 하는 것들이 서머 캠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석도 지정 좌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재원생 같으면 원장님 계시고 저도 있겠지만 애들 공부하는 거 그래도 잘 볼 수 있겠죠.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캠프라서 스카보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광고 한번 드렸습니다. 그 외에 중3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 자기소개서 이제 쓰셔야 되고요. 면접 가셔야 됩니다. 11월 달에 요건 별도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짧지만 그 다른 거 한 장 받으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 초등부 때는 어휘 대부분 뭐 이렇게 코끼리, 엘레펀트, 이미지 뭐이라고 하나요? 예, 그게 아니라 중등부부터 뭐 해야 돼요? 약간 어원론. 예, 그런 방법. 가끔 보면요, 신규생들 보면 선생님 저 영어 외우는 단어 외우는 방법을 모르겠대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 좀 필요하고 나머지는 학년에 맞춰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문법이 좀 많이 들어가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법 많고요. 이거 좀 특수한 경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맞춰야 됩니다. 가는데 선생님 아까 수학하고 끝나고 질문하는데 과학하고 사회는 알겠어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와인스타인이잖아. 네. 그럼 됐어. 진짜로 그랬습니다. 영어학원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장기적인 대학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고이라고 할게요. 거기까지 보기 위해서 영어 이외의 과목들하고 비교과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학원.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 영어학원이 500개 가까이 있다고 들었어요. 등록된 거 많아요. 조금만 개인들. 그렇죠? 근데 그 영어학원 중에 이렇게 저희처럼 조금 폭넓게 스펙트럼으로 좀 생각하는 학원 500개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10분 정도 더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 이외에 고입이나 대입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이 시간 이후에 저희 질문하고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주시는 오해 소장님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1교시부터 이제 1교시는 뭐 제가 해서 너무나